IT 닥터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사주학 기초부터 활용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연재 시리즈로 사주 명리학 취미로 배우기 제2강 영상 콘텐츠입니다. 본 영상 콘텐츠 제작은 도서출판, 필통, 책 제목, 취미로 배우는 사주학, 저자, 이상부, 박사가 제공하는 저작권 허락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전부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저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흐르는 변화에 따라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이 사주 명리학인데, 이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사주를 분석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한 폭의 인생 풍경화다라고 말하는 저자 이상부 박사가 제공하는 사주학 제2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를 말하며 방향, 색깔, 맛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방향에서 목은 동쪽, 화는 남쪽, 토는 중앙방향, 금은 서쪽, 수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오행의 계절에서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3월, 6월, 9월, 12월을 나타내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오행의 색에서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검정색을 나타내고 오행의 맛으로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에 해당됩니다. 천간은 하늘에 변화하는 이치와 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기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가 갑, 을, 병, 정무, 기, 경, 신, 임, 개, 열개이며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IT 닥터 채널의 앞 시간 영상 사주 명리학 취미로 배우기 제1강 영상을 시청한 후 이번 영상을 시청하면 내용이 연결되어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사주학을 취미로 계속하여 공부할 시청자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표나 그림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필기를 하여 정리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간의 합은 5개의 양간이 5단계씩 떨어져서 음간과 서로 합해져서 다른 오행의 성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간합의 오행 성질에 따라서 어떠한 사주에서 흉성이 길성으로 바뀌고 길성이 흉성으로도 바뀝니다. 갑기 합토는 중정지합이며 을경 합금은 인의지합이고 병신 합수는 위험지합이고 정임 합목은 인수지합이며 무계 합화는 무정지합입니다. 천간충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다툼, 이동, 파란 등을 암시하고 공망을 해소합니다. 충은 서로의 방향을 마주보고 있는 오행입니다. 무기토는 방향이 중앙이므로 충이 되지 않습니다. 각 충의 암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경충은 가족의 우환과 직업의 변동이 있으며, 둘째, 을신충은 가정불화와 문서의 분실이 발생합니다. 셋째, 병임충은 비밀폭로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넷째, 정계충은 관제 구설수와 손재를 암시합니다. 지지는 땅에 변화하는 이치와 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땅의 기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가 자, 축, 인, 묘, 진, 사오, 미, 신, 유, 술, 해의 12자입니다. 이것을 12지지 또는 12지 줄여서 지라고 부릅니다. 12지지를 외울 때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순으로 외우면 편리합니다. 12지지 중에서 3개의 지지가 합하여 그 중앙에 있는 중심, 지지의 오행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지 삼합이라 부르며, 삼합할 때 3개의 지지에서 중앙에 있는 지지를 제왕성이라고 합니다. 삼합은 삼합회곡이라고도 부르며 합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충, 파, 공망 등을 해소합니다. 첫째, 신자진의 합은 수국이며, 둘째, 해묘미의 합은 목국이고, 셋째, 인호술의 합은 화국이고, 넷째,
사유축의 합은 금국입니다. 삼합 중에서 중앙에 있는 자묘, 유를 제왕성 또는 왕지라 부릅니다. 사주에 있어서 삼합이 미치는 영향은 길성이 필요한데 삼합되어 변환된 오행이 길성이면 더욱 길해지고 삼합된 오행이 흉성이면 더욱 흉해집니다.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합이 되지만 반합은 삼합 중 두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합이 되는 것으로서 제왕성이 포함되어야만 반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신자진 삼합 중에 신자, 자진은 반합이 되어 수로 변하며 여기서 자가 빠진 신지는 반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축 삼합 중에 사유, 유축은 반합이 되어 금으로 변하고 셋째, 인오술 삼합 중에 인오, 오술은 반합이 되어 화로 변하고 넷째, 해묘미 삼합 중에 해묘, 묘미는 반합이 되어 목으로 변합니다. 사주에서 반합이 미치는 영향은 반합이 되어 변화된 오행이 그 사주가 필요로 하는 길성이면 더욱 길해지고 흉성이 되면 더욱 흉해집니다. 지지의 삼합과 반합은 사주 내에서 하나의 지지가 빠져서 삼합이나 반합이 되지 못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빠졌던 지지를 만나면 이 대운이나 세운 기간은 삼합이나 반합의 힘을 발휘합니다. 반합도 충, 파, 공망을 해소합니다. 방합은 12지지를 동, 서, 남, 북 4개의 방향에 3개의 지지를 분할해 놓은 것으로서 삼합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임묘지는 동쪽이며 목국, 사오미는 남쪽이며 화국, 신유술은 서쪽이며 금국, 해자축은 북쪽이며 수국입니다. 사주에서 방합이 미치는 영향은 방합의 오행이 그 사주가 필요로 하는 길성이면 더욱 길해지고 그 사주에 대하여 흉성이 되면 더욱 흉해집니다. 사주 내에서 하나의 지지가 빠져서 방합이 되지 못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빠졌던 지지를 만나면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방합의 힘을 발휘합니다. 삼합, 반합, 방합은 12지지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방위적으로는 지는 목방향, 동쪽 미는 화방향 남쪽, 술은 금방향 서쪽, 축은 수방향 북쪽을 나타내지만 음양 오행적으로는 진과 술은 양토이고 축과 미는 음토를 나타냅니다. 지지의 충은 실은 상대를 서로 만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충이 발생하면 다툼, 이동, 파란 등의 현상이 생기고 공망을 해소합니다. 형, 충, 파, 해는 반대되는 오행의 극해 정도 표시인데 이 중에서 충의 극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충은 그림과 같습니다. 각 충의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주에 좌우충이 있으면 소장과 방광에 관계되는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좌우충이 연결되면 그 해에도 소장과 방광에 관계되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갑일생과 경일생에게 좌우충이 있으면 반드시 타양살이 생활을 하며 이 충이 있는 사주는 항상 심신이 불안하고 남녀 사이에 다툼이 많습니다. 둘째, 충미충이 사주에 있으면 비장과 관계되는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이 충이 연결되면 토지와 가옥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충이 있는 사주는 모든 일에 막힘이 많고 형제 간의 다툼이 있으며 은혜가 원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신충이 사주에 있으면 쓸개, 대장과 관계되는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이 충과 연결되면 각종 기륭사가 발생하며 인신충이 있는 사주는 다정다감하지만 남녀 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넷째, 묘일충이 사주에 있으면 간과 폐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이 충과 연결되면 문서 변화 등이 발생하며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걱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진술충이 사주에 있으면 위장, 비장, 피부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이 충과 연결되면 가옥 및 토지와 구설수, 소송 등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사해충이 사주에 있으면 소장과 방광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며 행운에서 연결되면 이동, 원행,
바다와 관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충이 있는 사주는 다정다감해서 남의 걱정을 잘해주지만 명예나 재물을 얻어도 잃어버리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중하게도 됩니다. 천간은 10개이고 지지는 12개이므로 천간과 지지를 순서대로 짝을 지어나가면 항상 지지는 2개씩 남게 되는데 천간과 짝을 짓지 못하고 남은 이 2개의 지지를 공망이라 부릅니다. 공망은 생일의 간지를 중심으로 다른 지지와 대조하여 공망을 찾습니다. 갑자에서 계유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술과 해가 공망이고 갑술에서 개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신과 유가 공망이고 갑신에서 계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오와 미가 공망이고 갑오에서 계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진과 사가 공망이고 갑진에서 개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인과 묘가 공망이고 갑인에서 개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자와 축이 공망입니다. 공망은 있는 것이 무효화된다는 뜻으로 흉성이 공망되면 길성으로 변하고 길성이 공망되면 흉성으로 변합니다. 사주에서 공망의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지가 공망되면 선조 및 부모의 덕이 없어 고생이 많고 월지가 공망되면 형제자매의 덕이 없고 형제자매의 수가 적거나 독신으로 태어납니다. 년월지가 모두 공망되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거나 처자와 이별합니다. 시지가 공망되면 허영심이 강하고 자식복이 박하거나 자식을 한 차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연월시가 모두 공망되면 오히려 귀하게 됩니다. 걸록 공망은 유명무실이고 재성 공망은 제욕이 없고 관성 공망은 명예가 없고 인수 공망은 협조를 원치 않는 자립적인 사람이고 식신 공망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공망이 있고 신왕한 사주면 허영만 있고 도량은 관대합니다. 공망이 해제되는 것을 해공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망이 해공됩니다. 첫째, 본인의 사주에서 삼합, 지합, 반합, 형, 충이 되는 경우. 둘째, 행운에서 삼합, 지합, 반합, 형, 충이 되는 경우. 셋째, 원래의 사주에 공망이 있는데 대운에서 공망을 만나는 경우. 넷째, 행운이나 대운에서 해공이 되면 그 기간만 해공이 됩니다. 지장간이란 12지지 속에는 천간의 오행 기운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지장간이라 하며 암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장간은 지지의 육친을 정할 때 사용되며 또한 천간의 유근과 무근을 판단할 때도 사용합니다. 통근은 천간이 지지장간에 같은 동기를 만나는 것을 말하며 천간이 지장간에 뿌리가 있는 것을 유근이라 하고 천간이 지장간에 뿌리가 없는 것을 무근이라 합니다. 통근된 천간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지지 속에는 보통 초기, 중기, 정기의 2개에서 3개의 천간 오행, 기운이 들어있으며 이 오행은 초기생, 중기생, 정기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2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외우기가 어렵다고 정기만을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12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들을 초기, 중기, 정기를 정확하게 가려서 사용해야 정확한 사주 해석이 됩니다. 12지지 중에서 자, 묘, 유는 중기의 지장간이 없고 다른 지지들은 초기, 중기, 정기의 3가지 지장간을 가집니다. 연애자평에서는 신의 지장간이 4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명리정종에 따라 3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장간의 구분 기준은 태어난 일과 입절을 가지고 정합니다. 사주에서 지지의 육친 표현은 지장간 오행을 구해서 나타내고 초기생, 중기생, 정기생 구분 기준은 일지로 결정합니다. 초기는 역이라고도 부르며 입절일부터 중기 전까지 운을 말하며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초기생이 됩니다. 중기는 초기와 정기 사이의 중간 기운을 말하며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중기생이 됩니다. 정기는 중기 이후부터
다음 달에 새로운 입절일 바로 전까지인 그 달 말까지의 기운을 말하며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정기생이 됩니다. 초기생, 중기생, 정기생을 정하는 방법은 사주의 주인공이 태어난 날에서 입절일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력 1945년 8월 15일생은 만세력을 찾아보면 1945년 8월 달의 입절일, 백로는 8월 3일이므로 생일 8월 15일에서 입절일 8월 3일을 빼면 12일이 됩니다. 둘째, 음력 1956년 3월 11일생은 만세력을 찾아보면 1956년 3월 달의 입절일, 청명은 2월 15일이므로 생일 3월 10일에서 입절인 2월 25일을 빼면 16일이 됩니다. 셋째, 음력 1988년 9월 10일생은 만세력을 찾아보면 1988년 9월 달의 입절일, 한로는 8월 28일이므로 생일 9월 10에서 입절일 8월 28일을 빼면 12일이 됩니다. 실제의 사주 원국에서 지지에 지장간을 붙이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이므로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시청자는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지지 중에서 자, 묘, 유는 중기에 지장간이 없고 다른 지지들은 3개의 지장간을 가집니다. 여자 음력 1914년 2월 24일 사시생 사주입니다. 1914년 2월 달의 입절일 경칩은 2월 10입니다. 지장간의 초기, 중기, 정기를 정하는 방법은 생일에서 입절일을 빼므로 생일 2월 24일에서 입절일 2월 10을 빼면 14일입니다. 사주 형식에서 일지의 사지장간 날일 수는 14일이 중기이므로 이 사주는 중기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지에도 중기에 지장간을 선택하여 육친을 정합니다. 위의 표에서 지장간 중에 밑줄 표시된 것이 중기의 오행입니다. 12지지 속의 지장간을 날짜별로 나타내면 표와 같으며 주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간을 암기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임은 계속된다. 축계시는 기적이다. 임무병은 갑이다. 묘값은 을이 낸다. 진흙계는 물이다. 사무경리는 병이 없다. 오병기는 정뿐이다. 미정을 기약한다. 신모임은 경사다. 유경이는 신비롭다. 술시중은 무산되었다. 해물값은 이미 낸다. 와 같은 방법으로 암기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만세력에서 입력하여 검색한 남자, 음력 1956년 3월 11일 오전 10시 출생자의 사주 간지를 작성하여 사주를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주는 옛날 중국식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지만 한글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어 쓰기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만세력을 이용하여 사주 간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 사주에 대한 오행의 음양계수 및 상생상극 관계는 앞 시간이 제1강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제1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간을 적용한 오행은 표와 같습니다. 사주의 격은 월지의 지장간으로 정하는데 사주의 주인공이 태어난 여기중기 정기 중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위 명식은 중기생이므로 정제격입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는 앞에서 공부한 지장간을 반드시 적용하여 해석해야 하며 일간은 사주 주인공 본인을 의미합니다. 일간 오행과 다른 7개의 간지, 오행과 비교하고 판단하여 사주를 해석합니다. 이 사주의 오행 중에서 월간 임수는 월지에 통근되어 있으므로 임수의 힘이 강한데 또한 월지와 시지가 사신육합수가 되므로 재성의 힘이 왕합니다. 연간과 월간이 병임충하지만 월간과 시간이 정임한목하여서 충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일지 오화오행은 양인입니다.
재성은 사고 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때는 재성이 충이 되어서 창고가 열려야 개운합니다. 만일 명식에서 충이 되지 않으면 행운에서 충이 되는 시기에 발복합니다. 이 명식은 월지 진에서 정제격이 되고 충이 되지 않으므로 행운에서 술오행이 오면 진술충이 되어 개운하여 발복합니다. 무기일생이 인묘진월에 출생하고 재성이 많으면 다집다산의 명식이므로 위 명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명식과 같이 사고에서 정제가 되면 스스로 생황해져서 재물이 풍부합니다. 위 명식은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도 왕한데 정인과 편인이 있어서 능히 재성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명식에 정관만 있다면 부귀의 명으로 금상천하인데 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월간과 시간이 정이만목 관성으로 나타나고 월지의 초기, 지장간에 을목정관이 나타나므로 아주 좋은 부귀한 사주입니다. 이 명식은 재물도 양호하고 특히 월지 진오행이 충이 되는 술의 행운에 발복합니다. 이 명식과 같이 재성이 왕한데 인수가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식은 어질고 착하며 자녀가 발달하여 노후가 안락하게 됩니다. IT 닥터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이 명식과 같이 정제격에 정인이 있으면 부모의 힘과 덕을 얻지만 격이 아닌 정제에 정인이 교집하면 처와 어머니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위 명식과 같이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으면 남녀 불문하고 연문이 생기는데 더욱이 사고에서 정제가 되면 은밀히 다른 여자와 문제가 있고 처에게는 정신적으로 고달프게 합니다. 이 명식에서 재성이 왕하므로 아버지와 배우자는 천수를 누리고 어머니 육친 인성도 강하므로 어머니도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사주 해석시 관성으로 자식 관계를 판단하여 해석하는데 이 사주 원식에서는 관성이 없어 자식이 없을 것 같지만 월지의 초기 장간에 을목정관이 심장되어 있고 월간과 시간이 정이만목 관성으로 변함으로 자식은 있습니다. 지장간을 적용해서 육친을 정하여 육친을 정한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가족관계, 일간의 강약을 정하는 방법, 용신 구하는 방법, 성격, 직업, 질병 등의 설명은 시간 관계로 이 영상이 시간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후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IT 닥터 채널에 있는 수많은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필요한 영상만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 왼쪽 아래에 노랑 둥건 IT 닥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동영상 터치합니다. 그러면 IT 닥터 채널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표시됩니다. 이들 동영상들 중에서 필요한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행의 본성과 기능, 천간과 지지의 합과, 충, 사주의 지지에 지장간을 정하는 방법과 사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 명리학 취미로 배우기 연재 시리즈 영상을 계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